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대학 영상을 올린 지 한 6개월 정도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제주국제학교 혹은 대학 입시에 관한 질문들을 DM이나 인스타 댓글로 남겨주셨거든요.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질문들 모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려고 해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일단 NLCS 제주라는 영국 계열의 제주국제학교에 2017년 9학년 때 이제 입학을 해서 올해 6월인 2022년 13학년 때까지 쭉 다니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년 정도 재학을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을 재학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 쭉 영어 교육을 한국에서 받은 것 이외에는 유학 경험이 전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는 LA,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한국으로는 신문방송학과 혹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불리우는 그런 학과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던 첫 번째 질문. 제주국제학교는 종류가 어떻게 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2022년 기준으로 4가지 학교가 있어요. AP라는 과정을 따르는 KIS 제주, 그리고 SJA, St. Johnsbury 이렇게 있고 KIS는 분당의 분교가 있고요. SJA는 미국의 분교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2가지 IB 과정을 따르는 저희 NLCS 영국 계열의 학교, 그리고 브랭섬홀이라는 캐나다 계열의 학교가 있어요. 캐나다 브랭섬홀은 여자 학교예요. 네, 여담여공학의 학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영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유럽권의 국가를 원서를 접수를 할 수 있는 IB를 무조건 따르고 싶다 하시면 이제 브랭서물이나 NLCS 저의 모교 추천을 드리고 나는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대학만 지원을 할 생각이다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AP 과정을 따르는 KIS 혹은 SJ를 선택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성질이 많이 다른데 저는 어쨌든 NLCS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마다 분위기는 되게 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첫 번째 질문. 몇 학년 때 오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9학년 때 중간 11월에 한 학기 시작하고 한 2달, 3달 정도 지난 11월에 합류를 해서 이제 되게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1년 정도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조금 학구적인 열정도 수사익을 좀 하고 분위기에 익숙해지는데 1년 정도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10학년 때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9학년 때 1년 정도 적응기를 갖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변에서 보면은 8학년 때 정도가 적당하다고들 말을 많이 해서 8학년 때 정도 들어오면 2년 정도 이제. 그리고 4번째 질문. 입학 시험의 난이도 혹은 저는 3가지 항목에서 시험을 봤어요. 에세이를 작문하는 거, 그리고 IQ 시험, 간단한 IQ 시험, 그리고 수학 시험. 이 1차 시험이었고요. 물론 이전에 서류 전형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근데 서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 이런 거랑 추천서를 간단하게 받아서 그때는 지원을 했었고 그 서류가 합격을 하면 이제 1차 그럼 합격이 되고 나면 2차에서는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선생님이랑 지문 읽고 생각나는 거 뭐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프리토킹 이렇게 2가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비슷한 계열의 시험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팁이라고 하면 저 군데를 전반적으로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9학년이나 10학년 때처럼 조금 TO가 적은 학년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입학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TO가 훨씬 적기 때문에 합격 여부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하시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저도 어쨌든 중학교를 2년 정도 다닌 상태였기 때문에 NLCS만 준비를 하기에는 불안해서 저도 KIS랑 함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KIS 전형을 합격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에서 합격 소식을 듣고 그거를 철회했었던 기억. 네. TO가 많이 없을 때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교들도 같이 넣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영어를 많이 못하는 기본적인 회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듣긴 했는데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귀가 트이고 하니까 문제가 영국 발음이 조금 낯설었어가지고 워낙 미국 영어에만 익숙해져 있던 상황이어서 영국 발음이 좀 낯설고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귀가 트이고 많이 듣다 보면 영국 발음도 익숙해지니까 그거는 걱정. 장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최대 장점은 저 열정적인 분야를 찾을 수 있게 되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체능 계열을 관심이 많다 하면은 스쿨 프로덕션이라든지 평일에 하는 CC, Co-Curricular Activity가 있는데 그거 혹은 토요일 아침에 하는 브라이언트 활동 다 필수적인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여를 하는 게 되게 접근성이 높아서 거기 참여를 하고 그게 꾸준히만 하시면 그게 계속해서 기회를 낳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아니면 안 맞는 것 같으면 다른 분야도 찾을 수 있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술 분야에 다 관심이 많아서 음악도 하고 싶고 춤도 하고 싶고 막 테크팀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미디어도 전부 하고 싶고 이랬는데 뭐 음악은 동아리로 하고 뭐 밴드부에 들어가고 미술은 이제 과목으로 듣고 미디어는 제가 미디어팀을 담당하신 선생님이랑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면서 이제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뮤지컬 팀에서 경험도 쌓고 이렇게 전부 다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것들은 더 즐거워했고 어떤 것들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영국 학교이다 보니까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구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는 참 쉬워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국 계열 학교가 힘드실 수도 있다. 다른 질문을 받았던 게 윤서님은 기숙사에 사셨나요? 기숙사 생활했다면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숙사 사는 거에서 제일 장점은 아무래도 단체 생활에 익숙해지고 배려하는 법을 일찍이 알게 된다는 점. 나중에 유학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아무래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단점은 확실히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확실히 줄어들기는 하고요. 어린 나이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이제 일찍부터 친구 관계 같은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되게 몰래 뭐 하는 거에 능통해진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를 정말 추천해요. 되게 가족같이 끈끈해지고요. 그리고 기숙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컴피티션이라고 기숙사끼리 대항전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숙사에 살게 되면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하우스 스피릿이라든지 아니면 책임감, 리더십 같이 이렇게 공부 없는 그런 감정들을 몸으로 느끼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얻었던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꼭 해보시는 거를 하루 일과가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 일단 시니어 7학년부터 11학년 사이 일어나서 튜터실에 가요. 튜터라는 거는 다 모여서 뭐 어셈블리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 담임 선생님 같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수업을 가서 수업을 쭉 하다가 이제 방과 후에 CCA라고 코컬큐 아까도 언급했는데 CCA라는 활동은 화수목 이렇게 하고 월요일 하는 기숙사 대항전 하우스 컴피티션이 있어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습 거의 다 이제 소등을 하고요. 식스폼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또 똑같이 튜터를 거치고 수업을 하고 대신에 식스폼은 방과 후 활동이 조금 더 자유로워서 선택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쭉 다시 또 자습을 하고 식스폼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뺏지 않아요. 근데 시니어 친구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전자기기를 제출을 하고 이제 잠에 들어야 되고요. 식스폼 친구들은 대신 소등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숙사 vs 통학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통학을 하시게 되면 홈스테이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내려오실 수 있으면 부모님이 내려오셔서 국제학교가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근처에 아파트라든지 살 곳이 되게 많아요. 셔틀버스도 다니니까 그리고 기숙사는 하우스 그러니까 7학년부터 11학년 기숙사는 지금 2개가 여자 기숙사, 3개가
남자 기숙사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식스폼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의 기숙사가 있는데 하나 남자 기숙사, 한라 노스, 한라 이스트는 여자 기숙사 이렇게. 원래는 작년부터 체계가 바뀌어서 성별을 나눠서 기숙사를 살게 그리고 유학 vs 국제학교 이것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일단 국제학교의 최대 장점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외국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린 나이에 딸 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국제학교가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학교에서 오래 살던 친구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유학을 갔을 때 장벽이 확실히 있을 아예 유학생활 시작을 하면 대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가거나 할 때 훨씬 수월한 건 사실이라는 점. 아이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제 친오빠는 이제 미국 보딩을 가서 되게 잘 지냈는데 불구하고 저는 조금 유학을 추천을 안 했었어요. 제가 인간관계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대학교를 선택하길 잘했다. IB랑 IGCSE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일단 IGCSE라는 과정은요. IB를 하기 전에 10학년부터 11학년 때 중등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과목들, 수학, 국어, 영어, 체육, 과학 이런 과목들을 제외한 세 과목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오, 지리 과목, 히스, 역사, 댄스, 뮤직, 아트, 드라마 이런 예술 계통의 그 과목들 그리고 랭귀지, 타 외국어, 하고 컴사 여기 중에 세 과목을 선정을 경우에는 지오랑 히스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오 그리고 랭귀지로 만다린 중국어 그리고 아트를 들었었습니다. 세 가지 같은 경우는 10학년, 11학년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11학년 말에 시험을 이제 봐요. 그거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나온 시험을 보는 그런 IB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13학년 이제 이수를 하게 되는데 IB는 HL 하이어 레벨 세 과목, 그러니까 자신 있는 과목 세 과목 그리고 스탠더드 레벨 세 과목 이렇게 6과목을 총 골라서 이 6과목 이외에도 두 가지 코어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extended essay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의 소논문을 작성하는 이랑 TOK Theory of Knowledge라고 학문을 배울 때 이걸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Creativity, Activity, Service 이 약간 활동을 해야 하는 그리는 총 45점 만점인데 HL 6개가 총 7점씩 만점 해가지고 42점 그리고 나머지 3점은 이제 E랑 TOK 코어 점수로 채울 수가 있는데요. E랑 TOK가 둘 다 AA 혹은 AB 이렇게 나오면 3점 그 다음에 B, C, B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2점 이렇게 해가지고 코어 점수를 추가적으로 3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점이 그리고 카스 같은 경우에는 Creativity, Activity, Service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서 활동을 몇 개씩 해야 되는 그런 requirement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를 전부 다 채워나가야지 디플로마가 나온다. P랑 AP랑 둘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HL Higher Level Subject로 영어,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그리고 Psychology, 심리학 그리고 Global Politics, 정치 이렇게 세 가지를 H로 했었고 SL로 Chemistry, Math, Korean 이렇게 했었어요. IB가 카테고리마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Humanities, Language 무조건 두 개를 해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 Natural Science, 그리고 Math, 그리고 아트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 제가 미디어 쪽을 공부하고 싶다는 확신이 무조건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을 하면서 매체 공부를 할 수 있는 English를 미디어랑 심리랑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걸 대학 와서 공부하면서 더 느꼈는데 심리적인 이론들이랑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심리를 골랐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미디어 쪽에서 공부를 하려면 시사에도 조금 익숙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 정치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어쨌든 봐서 이제 IB가 이제 essay based인 것도 많고 시험 문제가 정말 딱 한 문제 나오고 다 줄 이렇게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을 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넓혀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 많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IB를 하고 대학에 온 친구들이 대학 공부 훨씬 수월하다고들 해요. 네, 그러면 대학 원서도 쓰면서 IB도 병행하고 SAT까지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말도 안 돼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힘들지만 값어치가 있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AP를 미국 대학 원서 준비하면서 AP를 하는 게 사실은 미국 대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AP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IB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넣을 수 있는 대학의 나라들에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대학교들, 나라들이 많이 열린다는 점, 그거는 모르는 법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아이비 안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뭐 공대를 갈 친구들이면 대부분 물리, 캠, 화학, 수학 이렇게 듣고 바이오 쪽에 진학을 할 친구들은 바이오, 화학, 수학 이렇게 조금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꼭 그 공식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문과나 정치, 영어 이렇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아무도 안 하는 조합이었어서 제가 되게 무섭면 안 될까 했었는데 사실 미국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영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영국 대학교들은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을 조금 require 하기도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네, 제주국제학교를 나오면 어디를 많이 가는지 일단 미국과 영국을 한 60%에서 70%는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아 그리고 한국도 IB 점수로 이제 미국과 영국 비율은 아마 반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훨씬 영국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미국도 요즘은 되게 많은 친구들이 미국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 그 사이트에 University Destinations 2022 해가지고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디에 갔고 이만큼 붙었고 최종 행선지를 이렇게 정했다 이게 숫자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참고하셔서 이 대학교 이 정도 보냈구나, 이 나라에 이 정도 갔구나,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적응하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친구들을 애써서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저희 학년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비 하면 힘들어서 애들이 기싸움 이런 거에 쏟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맞는 친구들이랑 잘 놀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적응해야 돼 이렇게 부담을 많이 안고 안 가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쓰는 비중에 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자기가 얼마나 영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느는 속도가 정말 천차만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거의 95%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수동적으로 이제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정말 재학기관과 국제학교 얼마나 다녔는지와 상관없이 정말 더디게 늘고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쓰려고 하고 선생님들이랑도 많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영어는 많이 늘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왜냐면 정해진 컨텐츠를 이제 이해하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 일은 저는 아이비 때 학원을 일절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면 문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추구하시는 글 쓰는 스타일이 있고 그거는 학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호하시는 방식을 좀 그거를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HCC 때는 저도 과학 같은 거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학원 도움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니지 말라, 나쁘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팁은 가능한 정말 많은 액티비티를 참여를 해보고 거기서 점점 좁혀나가서 자기 적성과 자기가 즐겨서 하는 일들, 자기 가슴이 뛰는 일을 찾으시는 것. 제주가 사실 굉장히 예쁘고 낭만적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 환경을 정말 마음껏 이용을 하셔서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 영상을 찍어봐서 좀 서투를 수도 있지만 질문에 답하지 못한 것들은 제 인스타 DM이라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